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 그날 밤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영하의 바람보다 훨씬 더 차가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취소되었고 오랜만에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경아, 나왔어. 오늘 일찍 끝나서 일찍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불은 꺼져 있었고 침실 쪽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다시 불렀습니다. 민경아? 집에 있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침실 불이 켜져 있으니 분명 집에 있을 텐데. 정우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문 앞에 섰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경아, 들어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침실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침대 위에 아내 민경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박상훈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정우 씨, 박상훈이 황급히 일어나며 옷을 찾았습니다. 민경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훈은 셔츠를 주섬주섬 입으며 정우를 피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정우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상훈은 정우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급하게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침실에는 정우와 민경이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경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얼마나 된 거야? 여보, 제발 들어줘.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내가 뭘 봤는데?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단 한 번뿐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단 한 번이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봐. 제발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언제? 언제 얘기할 건데? 모르겠어.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 민경이는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여자야.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제발. 일어나. 그렇게 빌지 마. 안 일어나. 용서해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경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소리를 지른 것에 놀란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정우는 현관으로 나가 구두를 신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밤에 어디 간다고? 모르겠어. 그냥 어디든. 여보,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정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우는 한강 둔치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제발 대답해줘. 한강이야. 한강? 거기서 뭐해? 추운데. 그냥 생각 좀 하려고. 집에 와. 응? 같이 얘기하자. 제발. 민경아, 응?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야. 여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전화 너머로 민경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삶이 너무 답답했어. 답답했다고? 그게 이유가 돼? 여보는 항상 일만 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영화 봤어? 그게 이유라고? 내가 돈 벌려고 일한 게 잘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 씨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내 얘기를 들어줬고 나를 여자로 대해줬어. 하,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전화 끊을게. 오늘은 집에 안 갈 거야. 여보,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벤치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우는 1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경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민경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 정우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저요? 네. 영화라도 같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영화요? 갑자기?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민경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좋아요. 영화 봐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민경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여보, 우리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사는데 우리는 왜 여기 살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승진하면 이사 가자. 언제? 언제 승진해? 벌써 몇 년째 그 말만 하잖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정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민경아, 나 승진했어. 이제 연봉도 올라. 진짜. 얼마나? 작년보다 30% 올랐어.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겨우 30%?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뭐라고? 아니야, 미안. 그게 아니라. 좋은데? 좋아. 고생했어. 그때부터였습니다. 민경이의 표정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정우가 무슨 선물을 사다 줘도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 온지는 남편한테 명품백 받았대. 나는 언제 받아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보너스 받으면 사줄게. 항상 나중에. 나는 지금 갖고 싶은데.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꺼내줬습니다. 이거 써. 마음에 드는 거 사. 진짜? 고마워.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달 카드 청구서를 보고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경아, 이게 뭐야? 500만 원이나 썼어? 어머, 그렇게 됐어? 미안. 생각보다 많이 샀나 봐. 생각보다? 가방 하나에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그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은 더 비싼 것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결국 돈 얘기네. 당신은 항상 돈.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는 거지. 형편?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당신 월급 얼마 받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싸움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한강 벤치에 앉아있던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대체 뭘? 새벽 2시 정우는 회사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어제 야근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네.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대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정우 씨, 나도 겪어봐서 알아요. 부부 문제죠? 네. 뭔데요? 말해봐요. 말하면 좀 나아요. 대리님은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정우 씨 부인이? 어제 집에 일찍 갔는데 그게 젠장. 이런. 김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겪어봤어요. 네? 대리님도요? 5년 전이었어요. 아내가 직장 상사랑 바람 피우는 거 알게 됐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정우 씨처럼 멍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선택해야 해요. 선택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둘 중 하나예요. 대리님은요? 나는 끝냈어요. 그게 내 선택이었죠. 지금은 다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처음엔 후회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결단을 내린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정우 씨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우 씨가 행복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52개. 모두 민경이었습니다. 정우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해줘. 나 정말 미안해. 어디 있어? 밥은 먹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정우는 문자를 읽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이가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괜찮아? 응. 회사야. 회사? 출근한 거야? 그래. 어제 어디서 잤어? 찜질방.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경아. 응?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Dud. 여보, 제발 일찍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얼마나 생각할 건데? 모르겠어.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 여보, 나 정말 무서워. 당신 날 버릴 거야? 끊을게. 여보, 여보,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삶들. 다들 나처럼 힘들게 사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정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정우는 옥상을 내려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민경이의 이상한 행동들, 늦게 들어온 날들, 핸드폰을 숨기던 모습들, 거짓말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붕괴와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긴 겨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민경이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고 말을 아껴 했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경이가 차린 밥상 앞에 정우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회사. 몇 시에 가? 평소랑 똑같아.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녁은? 야근할 것 같아. 민경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밥 몇 숟가락을 떠먹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나갈게. 조심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경이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경이의 얼굴, 박상훈의 모습,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김 대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커피 한 잔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부인하고는 얘기했어요? 얘기를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필요해요. 대리님,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확인? 뭐려? 정말로 한 번뿐이었는지, 아니면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맞아요. 확실히 알아야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친구 중에 흥신소하는 친구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흥신소요? 네.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일 많이 다뤄봤고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흥신소. 그 단어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정우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무소 소장 박진수입니다. 김 대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부인분이 외도 중이신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도,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상대 남자는 아세요? 회사 사람입니다. 영업부 박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부인분의 일정, 동선, 만나는 사람들 모두 파악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정우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민경이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경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고 외출할 때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도 더 진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 그래, 늦을 수도 있어. 알았어. 화난 거야?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말해? 얼굴 좀 봐? 피곤해서 그래. 민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정우는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내일 저녁에 제 아내를 미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우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경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이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부인분, 지금 강남 모처의 레스토랑에 계십니다. 혼자요? 아닙니다. 남자와 함께 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박상훈인가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레스토랑 안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민경이와 박상훈이었습니다. 민경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박상훈은 민경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찍어주세요. 모든 것을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 아직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박진수는 매일 보고했습니다.
민경이와 박상우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호텔. 사진과 동영상이 쌓여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마치 업무 보고서처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우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워졌습니다. 감정을 잠그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김대리가 걱정했습니다. 정우 씨,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정우 씨, 이제 알았어요. 뭘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이에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낸다는 게 이혼 말하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요. 김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이미 깨진 그릇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정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 남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정우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민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좋은 얘기야? 정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경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문자 봤어. 무슨 얘기인데? 주말에 얘기할게. 지금 말해줘. 궁금한데. 주말까지 기다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 이상한 건 당신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씻을게. 정우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얼굴, 검은 눈 밑 굳은 표정.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경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대에 안 와? 여기서 잘게. 왜? 그냥. 여보,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는 척했습니다. 민경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우는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를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민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강남. 라운지로 와줘. 거기가 어디야? 왜 거기서 만나? 그냥 와. 늦지 마. 민경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정우는 라운지 VIP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부인이 오시면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3시 10분 문이 열렸습니다. 민경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앉아. 여보, 이 사람은 누구야? 변호사야. 앉아. 민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정우는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민경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진들, 동영상 캡처,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그리고 맨 위에 놓인 이혼 동의서. 이건 다 봤지? 이제 서명해.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서명만 하면 돼. 민경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민경이와 정우 사이에 놓인 서류들. 그것은 14년 결혼 생활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라운지 VIP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경이는 서류를 붙잡고 멈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14년이나.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들어만 줘. 정우는 팔짱을 끼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좋아. 설명해봐. 뭐라고 변명할 건데? 변명이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박상훈이랑 호텔 갈 때도 진심이었어? 민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웃던 모습, 손을 잡고 걷던 모습, 호텔 로비로 들어가던 모습. 이걸 언제부터 조사한 거야?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네가 뭘 했는지잖아.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어? 정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바람 피운 사람이 나한테 그 소리를 해? 나는 민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증거는 충분합니다. 재판 가면 100% 패소입니다. 지금 서명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닥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는 이정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상황만 나빠집니다. 민경이는 울면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14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항상 일만 했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그게 이유야? 이유라고 하면 안 되지만 난 외로웠어. 진짜 외로웠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민경아, 솔직히 말해. 상훈이한테서 뭘 받았어? 뭐? 돈? 선물? 아니면 더 좋은 미래? 뭘 약속받았어? 민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등을 기댔습니다. 침묵이 답이네. 알았어. 여보? 난 네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거 알아. 명품 가방, 강남 아파트, 외제차. 다 알아. 근데 말이야, 그걸 얻으려고 배신을 해도 되는 거야? 배신이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너무 심해?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14년 동안 널 위해 일했어.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어.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근데 넌 뭘 했어? 나도 집안일 다 했잖아. 집안일? 그게 전부야?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있고, 로봇 청소기 있고, 건조기 있어. 넌 뭘 했어? 민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넌 나한테 뭘 줬어? 불만만 늘어났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서명해. 이제 끝내자. 정우는 펜을 민경이 앞에 놓았습니다. 민경이는 펜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내가 정말 잘할게. 상훈이도 안 만날게. 진짜야.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어떻게? 난 널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나. 너랑 그 자식이 침대에 있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민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서명 안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재산 분할은 3-7로 남편 쪽이 많이 가져갑니다. 위자료는 남편과 상대 남성에게서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시게 됩니다. 5천만 원? 네. 외도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경이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뭘 예상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민경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용서, 이해, 아니면 정우가 모른 척 넘어가 주길 바랐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운지 밖에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재즈였습니다. 부드럽고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상훈이는 알아? 당연하지. 그 자식한테도 소장 나갔어. 소장?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박상훈 씨도 5천만 원 배상해야 합니다. 민경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결혼했어. 애도 있고. 알아. 그래서 더 나쁜 거지. 여보, 상훈이는 빼줘. 제발. 그 사람 인생 망가져. 그럼 내 인생은 망가져도 돼?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아직도 그 자식 걱정해? 민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네. 끝까지.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응. 진짜로 날 사랑한 적 있어? 민경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있었어.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 처음엔? 응. 처음엔 당신이 좋았어. 성실하고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거야?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지루해졌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답답했고 당신은 날 보는 게 아니라 의무로 대하는 것 같았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잘못도 있었겠지. 난 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여보, 근데 그게 바람 피울 이유는 안 돼.
불만이 있으면 얘기했어야지. 싸우든 이혼하든. 왜 뒤에서 이런 짓을 했어? 민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30분 줄게. 생각해봐. 여기서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정우와 변호사는 방을 나갔습니다. 민경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동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청구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상훈이었습니다. 민경아, 나야. 방금 소장 받았어. 응, 이거 진짜야? 5천만 원? 응. 미쳤어? 난 그런 돈 없어.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몰라. 이거 내 남편이 한 거지. 그 자식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상훈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내 집사람도 알았어. 지금 난리야. 죄송해. 민경아, 솔직히 말할게.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뭐? 그냥 재미로 만난 거야. 미안해.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경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민경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민경이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무거웠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14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경이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당신 정말 냉정해. 냉정? 난 그저 살아남으려는 거야. 정우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정우는 민경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잘 살아. 건강해. 정우는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라운지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방향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새로운 삶에 대해. 이 남자는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언젠가 그는 다시 웃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민경이가 모든 것을 인정했으니까요. 정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정우는 텅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우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상훈도 같은 시기에 퇴사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둘 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 대리가 마지막 날수를 사줬습니다. 정우 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그게 맞아요. 쉬면서 생각하세요. 대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했다고? 정우 씨가 혼자 다 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대리님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김 대리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정우 씨, 이제 행복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우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했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야, 나 민호야. 오랜만이다. 민호야? 와, 정말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있으면 만날래? 그래, 좋아. 일주일 후 정우는 홍대의 한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은데? 응. 요즘 좀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혼한 것, 회사를 그만둔 것,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것.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정우야, 혹시 새로운 일 찾고 있어? 아직은 아닌데. 왜? 나 지금 작은 스타트업 하고 있거든. 투자 관련 플랫폼이야.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 그래? 어떤 일인데? 재무관리랑 투자 상담. 정우 너 그쪽 전공이었잖아. 관심 있어?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게. 진짜? 고마워. 조건은 대기업만큼은 못 주지만 스톡 옵션 있어. 괜찮아. 돈보다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 그렇게 정우는 민호의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도 5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우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는 마케팅 담당이었습니다. 30대 초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첫날, 그녀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지예요. 마케팅 담당이에요. 아, 네. 이정우입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지의 웃음은 밝았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지는 자주 정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 씨, 점심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국밥 어때요? 여기 근처에 맛집 있어요. 좋아요. 국밥집으로 가는 길, 은지가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결혼하셨어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했었어요. 지금은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들었겠어요. 네. 좀 힘들었어요.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우와 은지는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도 했고 취미 얘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우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요? 남산에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사진 잘 못 찍는데. 괜찮아요.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날씨도 좋다던데.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남산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지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었습니다. 정우 씨, 저기 서보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저요? 괜찮아요. 에이, 그냥 한 장만요. 정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좋아요. 잘 나왔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우 씨, 요즘 좀 어때요? 회사 생활 적응됐어요? 네, 좋아요. 다들 좋으시고. 다행이에요. 처음엔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랬나요? 네. 뭔가 슬퍼 보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 있었어요. 3년 전에 약혼 파혼했거든요. 아,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불행했을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정우 씨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끝내길 잘했다고. 정우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얘기해줘서요. 당연하죠. 우리 동료잖아요.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남산에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날 이후 정우와 은지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한강을 걷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정우는 변했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정우야, 요즘 표정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혹시 은지랑? 에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은지도 좋은 사람이야. 응원한다. 정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은지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잠깐 나와 볼래요? 응? 왜요? 그냥요.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정우 씨,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뭐요? 은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우 씨 좋아해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은지 씨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정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은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자신을, 무너졌던 자신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 정우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진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정우와 은지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의 스타트업은 성장했고 정우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우와 은지는 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는 은지가 만든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맛있어? 그래요? 다행이다. 은지는 요리도 잘해. 에이, 과찬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정우가 설거지를 하고 은지가 닦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할까요? 좋아. 한강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펼치고 앉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해요. 응?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해요. 정우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빛났습니다. 나도 행복해. 여보, 고마워요. 뭐가? 제 곁에 있어줘서요. 내가 더 고마워. 은지가 날 받아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이 같은 한강에서 혼자 앉아 울었던 밤을. 은지야, 응, 나 예전에 여기서 많이 울었어. 언제요? 이혼하기 전에.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었어. 추웠는데도. 은지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응.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오히려 잘 된 일이었어. 그때 끝냈기 때문에 지금 은지를 만난 거니까. 은지는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저도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몇 주? 6주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홀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민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경 씨, 민경이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어두운 표정, 값싼 옷차림. 정우 씨. 오랜만입니다. 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일은 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이는 정우를 피해 걸으려 했습니다. 민경 씨, 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당신이 왜 신경 써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민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정우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상훈이랑은 끝났어요. 그 사람 위자료 안 내고 도망갔어요? 그렇군요. 나 이제 혼자예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연락 안 받고 정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민경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심리상담센터 연락처예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민경이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잘 살아요. 정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앞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산책했어. 뭔가 있었어요? 표정이 좀. 아니야. 괜찮아. 정우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요? 생각해봐야지. 남자아이면 뭐가 좋을까요?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아빠 닮아서 착할 거예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은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마포의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준비한 카페였습니다. 간판에는 은우 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의 은, 정우의 우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야, 축하한다. 민호와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스타트업은 어쩔 거야? 계속할 거야. 카페는 은지가 운영하고 나는 출퇴근하면서 도울 거야. 좋네. 일과 삶의 균형이네. 응.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카페 오픈 첫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만들었고 정우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은지와 정우는 카페 안에 앉았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았죠? 응. 정말 잘했어.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잖아. 은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8개월이었습니다. 여보, 저 생각했어요. 뭐? 우리 아기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걸 가르쳐 주자.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포의 밤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3년 전 나는 무너졌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배웠다. 돈과 명예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민경이는 더 나은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배신으로 얻은 것은 결국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작은 아파트, 작은 카페,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정우는 펜을 놓았습니다. 은지가 잠들어 있는 침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은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정우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아, 환영해. 이 세상에.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리고 가르쳐줄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은지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빠 될 거예요. 그래야지. 너를 닮아서 착한 아빠 될 거야. 병원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는 이 강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배신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도, 명예도, 화려함도 아닌 신뢰와 사랑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정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은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작은 행복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끝은 아니라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 속에 있다고. 서울의 하늘 아래 정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그리고 그것이 그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